안녕하십니까. 암을 극복하고 암을 치료하는 한의사 김정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를 할 때 환자분들 중에서 건강식품으로 이제 홍삼을 선물로 받았는데 한약을 먹을 때 이제 같이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제가 여자 원장이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홍삼이 좀 안 맞는 사람이나 안 맞는 질병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한번은 짚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면역력 챙겼어? 라는 이제 광고로 인해 가지고 홍삼이 이제 국민 건강식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홍삼과 면역력의 이제 관계에 대한 연구가 그 이전에 발표가 되었는데 2014년에 미국 그 조지아 이제 주립대학의 강상무 이제 교수님 팀이 그 홍삼에 대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신종플루 독감에 이제 걸린 쥐에게 홍삼을 이렇게 투여를 해서 그 체중이라든가 생존율 그거를 이게 살펴보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신종플루 이제 독감에 이제 감염을 시킨 그 쥐에게 홍삼을 먹인 쥐와 먹이지 않은 쥐를 이제 살펴봤는데 홍삼을 안 먹인 쥐는 8일 만에 다 죽었는데 홍삼을 먹인 쥐에는 66%가 생존해 있다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 백신과 이제 홍삼을 같이 먹였을 때의 어떤 그런 실험 결과도 있는데 신종플루 독감에 이제 감염을 시킨 부류에서는 백신하고 홍삼하고 이제 같이 먹인 실험군에서는 쥐들이 다 100% 살았는데 백신만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60%만 살았다. 그러니까 40%가 죽었다는 어떤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홍삼이 어떤 면역 작용이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그 홍삼도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홍삼은 인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쪄서 말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삼의 좋은 효과도 가지고 있으면서 인삼의 어떤 부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삼이 부작용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삼의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동의보감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인삼의 효과에 대해서는 오장의 기운이 부족할 때 사용한다. 정신을 안정을 시키고 기억력을 좋게 하고 몸에 어떤 그런 허약해가지고 손상된 것 그런 것을 이제 도와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효과와 함께 인삼은 폐의 화기를 동하게 한다. 얼굴빛이 검을 정도로까지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인삼을 쓰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가 실하다, 몸에 열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좀 더 조심해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피를 토하고 기침을 오래 하는 그런 사람은 쓰지 말라. 결핵 환자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폐의 화기를 동하게 하고 혈이 허하고 음이 엄한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한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인삼을 드시고 열이 나면서 머리가 아프다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혈압이 올랐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인삼이 좀 맞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삼은 한의사들이 많이 쓰기는 약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조심해서 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많은 양의 인삼을 쓰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인삼의 어떤 부작용을 고려를 해서 예방하는 약들을 같이 넣어서 처방하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 홍삼의 좋은 작용과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홍삼의 그 양리작용은 한 50가지로 이제 알려진 사포닌 성분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사포닌은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좋은 성분입니다. 종양세포에 이제 여러 효과를 보여가지고 항암제나 면역보조제로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물에 이제 잘 녹고 거품이 잘 일어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사포닌 중에 인삼 사포닌을 이제 진세노사이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굳이 이제 인삼의 사포닌을 진세노사이드라고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 이유는 분자 구조가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그 분자 구조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인 그 사포닌은 물에 잘 녹지를 않는데 인삼 사포닌인 진세노사이드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흡수가 잘 되고 그만큼 이제 효과가 빨리 일어납니다. 사포닌은 이제 콩, 팥, 더덕, 도라지, 홍삼, 인삼 이런 거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인삼과 홍삼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포닌 성분이 있고 또 인삼과 홍삼에 각각 특이적으로 더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사포닌 성분들이 있습니다. 홍삼의 이제 특이적인 인삼 사포닌 지세노사이드의 이제 성분에는 RG2, RG3, RG5, RH1, RH2, RK1 등이 있습니다. 홍삼의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홍삼의 그 놀라운 어떤 좋은 그런 효과를 알고 나서는 간략하게나마 좋은 점을 설명하고 가고자 합니다. 한국이 약초, 한국이 국력이기 때문입니다. 효능에 대한 그 자세한 부분은 자막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G2는 뇌신경세포와 치매에 좋은 성분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RG3, RG5, RH2는 암세포의 전이를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는 항암 효능이 있습니다. RG5, RH1은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상처를 잘 낫게 한다는 말입니다. RH1은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할을 합니다. RK1은 동맥경화증, 우렬성 심부전 같은 혈관 질환의 그 원인을 막아서 심혈관 질환을 치료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볼수록 홍삼은 21세기에 참 놀라운 한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효과를 보려면 5번 이상 쪄야 이런 성분들이 이제 우러난다고 합니다. 한 번이나 한 5번 그 이전에는 이런 성분들이 미약하게 그렇게 추출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항암 성분이 있는 RG3의 경우를 볼 때 한 번이나 5번 그까지는 0.2mg이 이제 추출이 되었는데 9번째까지 쪘을 때 2.9mg이 이제 추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삼 제품을 이제 구입을 할 때는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살펴봐서 나에게 맞는 것을 이제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홍삼의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홍삼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인삼에 대한 연구를 이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임상 의사인 시겔이라는 사람이 1979년도에 인삼을 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복용한 사람들 중에 이런 이상 증상을 나타내더라. 그러면서 인삼 5남용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루에 15g 이상 또 장기적으로 복용한 133명 중에 한 10%에서 이런 부작용을 나타냈는데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은 불면증이고 그 외에 이제 머리가 아프고 메스껍고 설사하고 혈압이 오르고 유방통이 있고 알레르기가 좀 일어나면서 참출성 이제 홍반증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인삼을 드실 때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 2g 이하로 3개월 이상은 복용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인삼을 먹고 나서 이제 불면증이 있다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혈압이 이제 오른다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인삼을 먹지 마라 금지 사항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3개월 이상 복용했을 때 이제 부작용이 좀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는 그 인삼의 어떤 그런 부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이 한국 인삼에 가장 약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미국 인삼에 그런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한국 인삼에 독성을 일으키는 어떤 그 성분이 가장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한국 인삼에서 가장 적게 나타나는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홍삼과 유방암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삼의 특이적인 성품인 RH1이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이제 에스트로겐, 식물성 에스트로겐 작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성호르몬으로서 2차 성징, 즉
우리 몸에서 유방을 크게 하고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호르몬 민감성이거나 호르몬 수용체 양성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한 80%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유방암이 좀 큰 유방암 환자는 인삼이나 홍삼을 안 드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뭐 가슴이 좀 작으면서 삼중 음성 유방암 환자일 경우에는 이전에 인삼이 좀 잘 맞았다 그러면은 인삼을 좀 드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타모xifen 같은 그런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치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인삼이나 홍삼은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삼의 이제 식물성 이제 에스트로겐 역할로 인해서 자궁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인삼이나 홍삼을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궁 건조증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자궁 내막이 더 이제 두꺼워지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인삼의 어떤 독성 성분은 그 신경 독성을 유발하는 덴시친이라는 그 성분에서 유발을 하는데 인삼을 찌는 그 정숙 과정에서 이 독성 그 물질이 좀 많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삼보다는 홍삼에 독성 성분이 적기 때문에 인삼이 좀 더 이제 부작용이 적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인체는 복합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 세부적인 어떤 그런 사용 방법은 사람들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그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은 홍삼입니다. 잘 배우고 살펴서 더 유익하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달 첫째 토요일에 뵙겠습니다.